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 일본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가 장기간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한국 영화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매체에서 한국 관련 전문 작가인 코다마 아이코 씨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제목은 영화 기생충에 빠진 사람들이 꼭 봐야만 하는 한국 영화 10선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소개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꼭 봐야만 하는 한국 영화 10선. 마침내 아시아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세계의 예상을 뒤집고 한국 영화 기생충 일본명 반지하의 가족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의 4관왕에 오르자 일본에서도 이변이 일어났다. 흥행 성적은 3주 연속으로 1위가 되었고 흥행 수입은 누계로 40억엔을 돌파했다. 한국 영화의 일본에서의 역대 흥행 1위였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 2005년의 30억엔을 대폭으로 경신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흥행 수입이 50억엔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기생충을 체험한 관객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창작해낸 봉준호 감독의 과거의 작품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좋든 싫든 한국은 드라마틱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나라가 분단되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계속된 군사 정권도 겪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 성장도 경험했다. 나라가 현저하게 발전하고 민주화가 실현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투옥되거나 자살하거나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중의 시위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진 것은 기억에 새롭다. 화제가 부족한 나라의 특징 탓인지 창작된 영화도 하나하나가 자극적이고 재미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의 강함이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 흥미가 없었던 사람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기생충, 일본명 반지하의 가족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에서는 뛰어난 작품보다도 한국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이 보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영화 10선을 소개한다. 그리고 기생충, 반지하의 가족을 탄생시킨 두 영웅인 감독 봉준호와 흥행 배우 송강호의 대표작도 함께 소개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넷플릭스, 후루에서 시청 가능한 작품도 있기 때문에 꼭 대박, 좋은 한국 영화를 만나보시기를 바란다. 일본인 필자가 강추하는 한국 영화 10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산역 2016년 개봉. 두 번째, 신과 함께 제1편 죄와 벌 2017년 개봉. 제2편 인과 연 2018년 개봉. 세 번째, 엽기적인 그녀 2001년 개봉. 네 번째, 내부자들 2015년 개봉. 다섯 번째, 써니 2011년 개봉. 여섯 번째, 베테랑 2015년 개봉. 일곱 번째, 수상한 그녀 2014년 개봉. 여덟 번째, 국제시장 2014년 개봉. 아홉 번째,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년 개봉. 열 번째, 건축학 개론 2012년 개봉. 이상 10편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으로 뽑은 것은 첫 번째, 살인의 추억 2003년 개봉. 두 번째, 괴물 2006년 개봉. 세 번째, 마더 2009년 개봉 등 3편이며 송강호 배우의 대표작으로 뽑은 것은 첫 번째, JSA 2000년 개봉. 두 번째, 변호인 2013년 개봉. 세 번째,
택시운전사 2017년 개봉 등 3편이었습니다. 역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실화 베이스이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콤비의 명작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생충보다 압도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이와시로 타로의 곡으로 전편에 걸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영화관에서 차기 상영작의 예고편으로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아서 절대적으로 봐야지 하고 생각했다. 역시 재밌었다. 살인의 추억도 국제시장도 좋았다. 한국의 영화는 정말로 재미있고 배우들의 연기력은 훌륭하다고 볼 때마다 생각한다.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번 보라고 하고 싶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작품상 수상으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새로이 보니까 괴물이라는 작품이 실제로는 명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다. 엉망진창인 집안의 유대라든가 다 잃어버려도 다시 살아간다라든가 하는 메시지는 기생충과도 통하는 것 같다. 처음으로 본 한국 영화로 한국 영화 붐의 불쏘시개 역할이기도 했던 쉬리의 충격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헐리우드에도 지지 않을 정도의 액션, 섬세한 인간관계, 마지막 부분에서의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등등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이미 일본 영화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봉준호 감독은 역시 살인의 추억, 마더에 더해 장편 데뷔작인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도 재미있다. 사회성도 있고 오락 영화로서도 좋은 작품만 있다. 오아시스, 시크릿 선샤인 등보다 사회성이 강한 이창동 감독,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 프로듀서를 담당한 박찬욱 감독, 독자의 길을 걷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도 정말 좋아한다. 현재도 공개 중인가? 스윙키즈, 강형철 감독, 2018년 가 걸작이다. 최초 탭댄스를 제재로 한 코미디로 생각했었는데 후반부터는 마지막에 걸쳐서 상상도 못한 전개가 있었다. 뭔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전부 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더가 제일 좋았다. 연기도 대단했고 그 라스트 씬은 정말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영화는 좀 대중적인 것들이고 한국에서는 봉준호 감독 수준의 거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빠져 있네요. 아가씨, 올드보이 등 영화 팬이면 꼭 보세요. 우리들, 윤가은 감독, 2016년 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성장 영화도 걸작이었다. 기생충을 기대하고 보러 갔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족 4명 모두 같은 집에 취직한 것도 지나친 설정이고 그 외에도 위화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절찬의 광풍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본 영화 어느 가족, 만비키노 가족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2018년 몇 회는 더 재밌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지 않은 지 오래됐지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이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로 마음속 깊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남자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뒷맛이 최악으로 기분이 언짢아진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한국의 지저분한 면을 비판하는 것을 잘한다. 최근에는 한국 영화를 전혀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든가 엽기적인 그녀라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나라끼리의 관계에는 큰 장벽이 있지만 문화 등의 개인간까지 그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실제 본 것이나 경험한 작은 관점으로라도 똑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기생충보다는 살인의 추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 색이라고나 할까. 묘한 실제감과 거림직함이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한국 영화에 빠진 계기는 쉬리였습니다. 마지막 선물. 김영준 감독. 2008년. 은 몇 번을 봐도 울어버립니다. 6월 공개되는 생일. 이종원 감독. 2019년. 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수라. 김성수 감독. 2016년을 추천합니다. 각본, 연출, 영상, 배우,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이 영화도 그렇지만 한국은 느와르 영화를 정말 잘 찍습니다. 우선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다. 나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아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영화는 많이 있다 정말로. 뒤틀려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지 않는 것은 손해일지도 모른다. 저 나라의 내력이라든가 상대방의 굴절된 고정관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한국 영화는 봅니다. 황정민 씨, 좋은 배우입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면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고다마 아이코 씨는 꼭 봐야 되는 영화 10선을 소개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 및 송강호 배우의 출연작도 소개를 하였네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댓글러들의 수준을 보니 오히려 저보다도 한국 영화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한국 영화 마니아들의 정보 교환 장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댓글러들의 추천 영화 중에서는 한국에서 개봉했는지도 몰랐던 영화도 몇 편이 눈에 띄었는데 조만간 찾아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